택시를 줄이는 감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일자리만 없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산림종자를 만들어내는 충북의 국립체종원이 40여 년 만에 민간에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 안에 선거구 획정을 약속한 가운데 농촌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택시를 줄이는 감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만 없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택시 감차의 허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탁탁 어때요? 손님도 없고 매달리고 서 있잖아요. 생활력이 안 돼요. 이거 해갖고. 택시업계의 운영난은 전국적인 상황인데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 지역의 경우 택시 공급 과잉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 166명당 택시가 한 대꼴이어서 인구가 비슷한 충남 천안이 283명의 한 대꼴인 것과 비교하면 택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권고에 따라 전주 781대, 군산시 311대 등 도내 전체적으로 1790대의 택시를 감차해 5대 중 1대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감차 보상금을 줘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최대,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개인 택시는 1억 원 가까이를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도내 지자체 재정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에다가 좀 어떻든 국비를 좀 상향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떠는데 여기에 택시 감차가 일자리를 대거 없앤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택시 부재를 통해 운행 대수를 줄이는 식의 다른 대안도 찾지 않고 감차 먼저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택시를 강제로 감차하면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재 강화를 통해서 한다면 단 한 명의 실업자 없이 정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택시 감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버스 요금이 내년에 또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요구에 따라 조만간 내년도 버스 요금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버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평균 8.4% 인상된 바 있어 1년여 만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북현대 축구단이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에 재패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전북현대는 승점 72점을 기록해 남은 2경기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통산 4차례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 직무대행인 김춘지 의원은 최근 조아우 알만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이사회 의장 일행을 국회로 초청해 부안 새만금 유치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시아의 일본이 올해 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유럽의 폴란드가 유리할 수 있다며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부안 새만금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가 당초 개교 예정을 훌쩍 넘겨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 자리에 신설하려던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닫은 정읍의 용곽초등학교. 도교육청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공립대안고등학교 예정지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대한고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황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초의 계획이 바뀌면서 설립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 부족이나 위기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형태로 신설하려 했다가 최근에 기존 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우려되는 공립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바꾸어 위기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학교 주변 주민들과 진행하고 있는 협의는 올 연말에나 결정될 전망. 개교는 아무리 일러야 내후년, 늦어지면 201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인근에 기존의 고등학교를 전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기존의 폐교 부지의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도 탈락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온 공립 대한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자칫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오는 12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 관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시험장 설치와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실당 수험생 수를 감축 편성하고 감독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도내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2만 1,0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도내 공사립 유치원 신증설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나 정원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에도 신설 학교의 병설 유치원을 제외한 정원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의 정원은 국공립이 2만여 명, 사립이 19,000명입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림종자를 만들어내는 국립체종원이 40여 년 만에 민간에 공개됐다는 소식을 충주문화방송 허지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노란 나뭇잎이 바람 따라 물결처럼 일렁이는 백합나무숲. 사람의 발이 잘 허락되지 않았던 곳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나뭇결의 촉감을 느껴보고 낙엽이 파도치는 소리를 눈을 감고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애를 편안하게 쉬게 해줄 겁니다. 작은 글귀를 새긴 나뭇잎을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놓고 사락사락 바람소리, 숨소리를 기억하며 살자라고 썼습니다.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특히 이게 가을에 느끼는 그 바람하고 거기서 주는 그 위로라 그럴까요? 47년 만에 민간의 모습을 드러낸 국립산림품종센터의 체종원. 종자와 나무 보호를 위해 그동안 민간의 출입이 제한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숲이 개방됐습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또 숲도 울창해졌기 때문에 이 혜택을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 이번 달까지 공개되는 체종원 탐방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 성인을 위한 씨앗과 숲 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소수인원이 됐든 저희가 됐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수십에서 수백 년. 산림품종센터는 내년부터 연중 숲 개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현대차 전주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위원장 결선 투표 개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30여 장이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괴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간 경위를 밝히기 위해 CCTV 분석과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도내 모축협 전 조합장 정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구비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방법으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고 조합이 자신의 부인에게 부정 대출을 하게 해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도의원이
재등원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도의회는 본회의장 입장이나 발언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어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퇴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퇴직 처분 취소 소송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민 여론이 양분되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리와 관련된 강대국들의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생뚱맞게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 있으니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로 국회 제출 시한이 마감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등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확정된 안을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비례대표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쟁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40여일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3일, 대략 5개월가량을 남겨놓고 있지만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 입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마를 해야 할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달 15일에는 후보자 예비 등록이 실시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후보자 등록도 불가능해질 판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구가 많아서 한 석이 줄어들지 두 석이 줄어들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수가 없어서 대부분 짐작만 무성할 뿐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함께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남원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문화버스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시범 운행을 마쳤습니다. 무주군은 국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 연변대 학생들을 초청해 무주군 바로 알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군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남원 문화도시 사업의 하나인 남원 문화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1년간의 시범 운행을 마쳤습니다. 문화버스는 매주 토요일 해설사와 함께 혼불문화관과 국악의 성지 등 지역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판소리 배우기와 같은 체험 행사를 무료로 진행했으며 1,7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우리 시는 2017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무주군이 국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 연변대학교 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무주군 바로 알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연변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은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덕유산 항적봉 등을 둘러봤습니다. 임실군 귀농 귀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농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귀농 귀촌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6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임실군 귀농 귀촌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30세대 3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양한 자작난로를 선보이는 나는 난로다 행사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완주 로컬 에너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5회째를 맞는 완주 전환기술 전람회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저가형 난로와 조리용 화덕 분야가 신설됐으며 난로 경매와 벼룩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새벽 12시쯤 순창 순창읍의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나 도정기계와 보관 중인 벼를 비롯해 내부 130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4,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산농협과 장계농협이 우수농협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토양진단센터 운영, 6차 산업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으로 성과가 높은 고산농협이 중앙회 선정 전국 최고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농교류 활성화로 도시와 농촌의 다리 역할을 하고 특산물 판매를 확대한 장계농협 역시 전국 최고 선도농협상을 받았습니다. AI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월부터 전남에서 19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예측한 AI 확산 위험도에 따르면 부안군 줄포면이 가장 위험한 심각 단계, 고창 아산면과 정읍 정우면이 한 단계 낮은 경계 단계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 소독과 함께 예찰 활동은 강화하는 한편 전남 AI 발생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년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만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1년을 초과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전체 80만 대 가운데 5%인 4만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절반인 2만여 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검으로 인한 과태료도 납부되지 않아 7월 말 기준 10억 원이 미납돼 미납률이 40%에 달했습니다. 강절도 사건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강도나 절도로 검거된 피의자 3,139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900명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사소한 절도 행위가 청소년 범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생활 지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열흘간 진행된 서동 국화축제가 방문객 80여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국화로 장식한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탑 조형물이 각광을 받은 가운데 외지 관광객들이 급증해 전체 입장객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80여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도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됩니다. 원광대 익산 한방병원은 박민철 교수의 ICT 융합 기반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관리기술 개발 연구가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25억 원의 연구비로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 치료 기술 개발과 근거 중심 의학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공론조사를 실시됩니다. 익산 공공토론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는 20일쯤 공론조사 실시를 위한 조만간 홍보부를 발송합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9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뒤 최종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해 지난 5년간 계속돼온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전북교육청이 기록물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200여 공공기관 대상 전국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평가에서 기록물 운영과 정책 과제 부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북교육청을 전국 유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군산시는 계야도의 식수 공급을 위해 관정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3년간 76억 원을 들여 기존 8천 입방미터의 농업용 저수지를 4만 6천 입방미터로 확장해 농업용뿐 아니라 식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계야도는 관정 6공 중 3공이 폐공되고 한 공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고장이나 정상 가동되지 않습니다. 수출용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 기업을 모집해 해외 시장 조사에서 전시회 참가에 이르는 통합적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노래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바리톤 김동규의 공연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특별전, 민화 옷을 입다가 모레까지 전시됩니다. 오케스트라와 발레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오색 가을 행복 콘서트가 13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제 농업기계 박람회가 모레부터 4일간 벽골제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완주군 전환기술 전람회인 나는 난로다 행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완주 로컬 에너지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제35회 지역고용 전략개발 포럼이 오늘 고궁담에서 열립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지스코에서 2015 체험형 아동 안전교육을 운영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신입생을 오늘부터 13일까지 신청 접수받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16도, 전주 15도 등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1에서 2.5m, 먼바다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